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 만물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 다 아시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상의 모든 생명체나 이런 물체들이나 생명체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생로병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 공부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덜 고통스럽고 좀 행복하게 살고 또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고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저는 의사이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시고 덜 아프시고 그런 걸 이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어겼을 때 병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또 이제 오늘 불편하셨던 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 보면 지켜야 될 법도를 안 지킨다든지 또 지나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하거나 그랬을 때 불편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미리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맨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보면 이렇게 허리 다리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퇴행성 관절염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이분은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키도 좀 크고 어깨도 넓고 골격이 아주 크신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체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뼈가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생하셨던 거는 한 2년 전부터 다리 관절이 굉장히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면 빨리 걸음을 걷지 못하고 허리도 빨리 못 펴고 이제 천천히 펴야 되고 또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잠깐 뜸을 들이면서 이제 걸음을 걸으시거나 또는 이제 고관절이 많이 아프시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서 허리를 금방 못 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허리가 약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한 번 크게 놀랄 일이 있으셨대요. 얼마 전에. 그러고 나니까 눈이 답답하고 침침하면서 이제 노안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40대 중반 정도에 되셨을 때 자궁에 근종하고 이제 물혹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시다가 보니까 폐경이 그때 되신 거예요. 그럼 보통들 생리를 빨리 끝나는 게 좋을까요? 늦게까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 늦게까지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잘못된 질문을 드렸는데 생리도 할 때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이제 모르시죠? 보통 49세 요때까지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에 근종낭종 수술하시면서 폐경이 되셨으니까 좀 빨리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해주면 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만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신경 쓰시거나 이러면 방광염 같은 증상이 잘 생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방광염을 앓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화 기능은 튼튼하지 않는데 자꾸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가 잘 안 되는데도 과식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막 흔히들 듣는 얘기인데 물 많이 마시라고 하죠. 네. 그게 좋을까요? 예, 적당히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물 많이 마시면 좋다 그래갖고 하루에 2리터씩 먹느라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물은 억지로 마시면 안 되고 드시고 싶을 때 드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건강을 챙긴다고 억지로 물을 이제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드시는 거고. 이분은 뭐든지 나름대로 지켜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젊으셨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이제 척추 이런 데도 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관절이 다 약해지기도 하지만 이제 골다공증이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골다공증 약이요. 소화기 약한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약을 드시는데도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못 드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표정도 좀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진맥을 해드렸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진액은 부족하고 우리 몸의 진액이라는 것은 영양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액이 충분해야 이제 관절에도 영양분 잘 보내주고 머리도 맑은 기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이 잘 활성화가 되는데 진액이 부족하고 화가 많이 쌓여있고 이런 체질이고 그다음에 뼈가 약해져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맥 해드린 거에 따라서 진액을 보충하고 또 화를 풀어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몸을 튼튼하게 노폐물도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노폐물도 제거하고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관절도 다리도 좋아지고 서서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요. 이분이 빨리 좋아지려고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 드시고 나면 또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치료하면서 좋다고 막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또다시 짜증을 부리시는 거예요. 왜 치료하는데도 좋지를 않고 어쩌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분들의 이제 성향을 제가 아니까 요새 뭐 하고 사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는 빨리 좋아지려고 매일 그 이제 자랑 삼아 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 하고 이제 다시 주의를 드리고 조심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몸이 또 막 좋아지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뼈가 채워지면 과정에서도 그걸 기운을 다 써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이분 생각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다리 아프신 것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맥도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쓰러져 가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요새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요.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해를 하시도록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치료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제 요번에는 다른 분을 요새 보면 가끔 가다가 대변을 보시면서 피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도 변을 보시면은 이제 피가 이렇게 변기에 고일 정도로 나오시고 또 항문이 많이 아프고 이래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키가 좀 큰 편인데 몸이 좀 많이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몸이 말랐다 그러면 이분은 진액이 부족하고 화가 쌓이기 쉽겠구나 이제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제일 불편한 증상은 변을 보러 가시면 처음에 이제 변이 나오다가 끝부분에 가서 피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셨고 이분은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뭐냐 하면 남편께서 이제 한 5, 6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셨는데 거동을 못 하시니까 누워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다 이제 옆에서 수발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조금 오래 서 있거나 또는 이제 힘들거나 이러면 항문이 빠질 듯이 막 밑으로 빠지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아프시고 어떨 때는 잠을 잘 때도 막 항문이 빠지는 것 같이 아파서 깨거나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에 자궁암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어요. 암이 있으시다는 분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들 자궁암이나 유방암 있으신 분들 또 요새 갑상선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보통 분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많을 때 화가 난다, 화가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경 쓰이는 건 다 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 쓰이거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화가 쌓이기가 쉽고 그 화도 이제 자기의 취약한 곳으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궁암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랫배가 차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40대 중반에 자궁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이 자궁 수술을 하시고 나면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체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다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기 가방 하나도 못 메고 오는 분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이런 거 못 하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수술하셨고 지금 이제 50대 중반 되셨는데 한 5년, 5, 6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없어도 나이에 맞게 그런 증상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고 뭐 짜증도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러시는 거죠. 생활도 힘드는 데다가 갱년기가 겹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음식을 이렇게 맘 놓고 못 드시는데 전에 고기를 드시면은 두드러기가 나신대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음식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거예요. 육류 같은 거 피하시고 또 조심해서 잡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더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주무시다가 깨면 여기가 너무 답답하대요, 가슴이.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해서 좀 풀어주셔야 되고 또 잠도 숙면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 증상만 딱 봐도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이분 진맥을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액이 좀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맥을 보니까 심장 기능을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이제 대개 보면 심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분들은요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마음이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안정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든지 잘 놀래든지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으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도 힘들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좀 이제 힘드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특히 그 항문 쪽으로 이제 대변에 피가 나오고 항문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항문이 아프거나 항문이 헐거나 또 치질이 생기거나 요런 거는 다 화하고 연관이 있어요. 대개 이제 뭐 피가 나든지 그죠? 피가 나든지 항문이 헐든지 치질이 있으면 대장에 문제가 있구나. 대장을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대장은 오장육부 중에서 자극에 아주 민감한 장기에 속해요. 다른 장기도 이제 물론 자궁도 그렇고 하지만 대장도 굉장히 민감한 장기에 속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그 변혈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피가 난다고 무조건 대장을 치료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갱년기 증상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예, 뭐 이렇게 변 볼 때 피가 나오죠. 항문이 빠질 듯이 아프죠. 또 가슴 답답해서 문질러야 되죠. 갱년기 증상 있죠. 감정 조절 안 되죠. 여자분들이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특징적인 게 이제 열이 훅 올랐다 내리고 땀나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지만 몸에만 증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같이 약해지는 때예요. 갱년기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이 오는 분도 있고 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제 불안 초조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잠 못 주무신다고 수면제 같은 거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증상들을 어떻게 다 치료를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진맥을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증상은 뭐 대장인 것 같고 하지만 진액을 보충해드리고 화를 흩어드리고 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몸이 좋아지시니까 우선 대변이 편해지시고 그 피나는 거라든지 항문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없어지시고 실제로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들은 항문이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해요. 또 여자분들은 자궁이 처지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거를 수술해서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자꾸 끌어올려주면 제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하시면 그 뒤에 보완을 잘 하셔야 무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해드렸더니 여기 뭐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기운도 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증상을 얼마 동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요 그 증상 하나하나씩 치료하다 보면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이 같은 거는 같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은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이해가 잘 되셨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또 치료가 잘 되시고 나니까 음식 같은 거를 맘 놓고 드셔도 두드러기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식도락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갖는 즐거움도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두드러기 때문에 고기 줄이고 뭐 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던 분이 이것저것 드시고 싶은 거 드시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원인을 잘 조절해 드리면 증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까지 좋아지셨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 조금 어려운 증상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난치 증상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 보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구강에 염증이 잘 생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혀의 옆에 물집이 생기고 혀가 헐고, 그 다음에 또 안구도 충혈이 잘 되면서 눈에도 염증이 잘 생기고, 병원에서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입속이 잘 허는 거는 뭐 또 류마티스성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시고, 이분은 늘 이제 입이 헐고 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거죠. 김치조차도 못 드세요. 여러분들 김치 없이 식사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없죠? 예, 한국 사람은 김치 최고잖아요. 근데 이분은 김치를 못 드세요. 그러니 다른 거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지는 않은데 항상 입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뿐더러 아랫배가 굉장히 차서 이제 다리도 시리고 아랫배도 차고 그게 불편한데, 이분은 이제 추위도 많이 타시는데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운 기운에도 이제 많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늘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또 갑자기 다리 쪽에서 먼저 생겼는데 왜 이렇게 벌레 물린 것처럼 뭐가 이렇게 돋아나다가 단단하고 이제 멍울 같은 게 생기는데 또 한참 지나면 그게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몸에 여기저기 이제 이분도 불편한 증상이 많이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온몸이 다 아프신데 이거 뚜렷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제 그 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분도 그 쇼그렌 증후군이라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혹시 어떤 증상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름만 어려운 건데 그 특징 증상이 우리 몸에서 구강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피부의 연한 부분에 헐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음부 쪽에도 뭐 생기거나 입속이라든지 눈,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증상인데 이거가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냥 강한 약을 잡수면서 증상만 이렇게 눌러놓는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분이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아 오셨어도 그 질환명에 따라서 치료를 해드린 것이 아니고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아랫배가 굉장히 찬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속에 화가 자꾸 쌓이면요, 진액을 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약한 쪽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도 아랫배가 차서 찬데 손상되기 쉬우신 데다가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셨고 또 추운 곳에도 물론 오래 계셨지만, 그리고 이제 소화기는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좀 과식을 많이 하셨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소화기가 지금은 안 좋아지셨는데 왜 더 안 좋아지셨냐면 그 강한 약을 이제 계속 잡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만 이렇게 조금씩 덮어놓는 거지 치료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내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쇼그렌 증후군도 치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질환을 치료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찰을 해서 불편하신 거, 모자란 거 보충해 드리고 또 넘치는 거는 이렇게 흩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 그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해드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화를 많이 풀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액을 좀 보충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서 진액이 부족하다, 화가 쌓여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도 치료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얼굴 같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원인이고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방은 다 다르거나 치료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재밌는 게 첫 구절에 보면요. 생긴 모습은 다 같아도 또 증상은 다 증상은 다 같아도 생긴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원인이라고 자꾸 설명을 해드려도 치료법은 다 다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그 진액도 채워드리고 화도 흩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 증상이 다 없어지시니까 그 다음에는 입속이 헐거나 눈이 충혈되고 헐고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쇼그렌 증후군이 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증상 질환명을 받아왔더라도 평생 고생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분이 비록 병원에 가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 다 낫습니다 이렇게 완치 판정은 안 받았을지라도 검사를 하니까 류마티스는 정상됐다고 하더래요. 치료 힘든 증상이에요, 류마티스. 근데 그것도 열을 흩어주고 진액을 채워주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정상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생활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면 치료가 된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병명이 있더라도 그걸로 불편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분은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 얼굴 색깔이 빨개요. 그리고 아토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요새 아토피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제 남자분이신데 20대 초반의 남자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입대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휴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뻘겋고 여드름이 이마, 입 주위, 코 주위 이렇게 이제 많이 나 있고요. 요새 또 입대를 앞두니까 뭐를 하겠어요?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얼굴이 더 뻘개지고, 그다음에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더 가렵고 더 부풀어 오르죠. 거기에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라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면이나 이런 이제 자연 섬유 입지 않고 이제 이렇게 화학 섬유 이런 거 입으면 못 견뎌요. 막 너무 가렵고, 거기에다 최근에 또 한 2, 3년 전에 생긴 게 햇빛 알러지. 요새 많아요, 햇빛 알러지도. 그죠? 햇빛 쏘이면 막 붉게 되고 가렵고 부풀어 오르고.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술을 또 자꾸 먹으니까 어머니가 아주 너무 안타까웠고 억지로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앉혀놨는데 진맥을 해보니까 위장에 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든지 아토피 같은 거는 나타난 건 피부에 나타난 거죠, 증상이. 그렇지만 피부를 아무리 치료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의학에서는 얼굴의 증상은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에 열이 많이 쌓였거나 위장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경우에 이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도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라고 아무리 거죽에 발라주고 이렇게 해봐도 잠시만 괜찮다가 또 돋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위장에 열을 흩어주고 또 이 친구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얼굴이 붉은색이며 여드름 나는 게 차츰 줄어들고, 그다음에 피부에 가려운 증상 이런 것도 이제 가라앉았어요. 우리가 보통은 피부에 아토피가 있다, 여드름 있다 그러면 피부 겉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 청년은 위장에 열이 쌓여 있어서 위장을 조절해 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많이 편안해졌는데 또 군대 갔다 와 봐야 알죠. 이제 예. 근데 보면 군대 갔다 오면 더 건강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경우 이제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이 방송국의 방청을 원하시고 이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에서 온 50대 초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살이 불어나가지고 네. 다리에 계단에 오를 때 이게 통증은 아닌데 네.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올라갈 네. 때만 좀 약간 무겁고 얼마 동안에 몇 킬로가 부르셨어요? 한 5kg 정도 네. 이렇게 갑자기 불었거든요. 얼마 사이에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이 운동을 부르셨네. 했다가 안 네. 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는지 네. 모르겠고 그리고 또 겨울에 한겨울에는 이 발가락 사이가 네. 너무 차서 잠잘 때도 제가 양발을 신고 네. 자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어떤 때는 이게 차갑다는 네.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네. 아까 연세가 어느 정도 50대 50대 초반이요. 초반이라고 네. 그러셨죠? 폐경은 되셨고요. 아직 생리하세요. 아니 가끔가다 나오고. 가끔가다. 네. 이제 폐경이 되실 땐 되셨어요. 네. 그러면 먼저 진맥을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먼저 보시고요. 네. 이분도 이제 좀 긴장도 잘 하시는 편이고 좀 그러시네요. 하체 힘이 좀 약하신 편이신데. 자, 왼손 보시고요. 힘 빼시고. 지금도 긴장하셨어요. 예. 어깨 같은 데도 좀 뻐근하고 이렇게 잘 뭉쳐 있으시겠네요. 네. 여러분. 예. 네. 제가 이제 진맥한 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우선 이분은요, 이제 아랫배가 찬편에 속하세요. 네. 선천적으로. 그래서 손발 이런 데 이제 차거나 추위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때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발가락 같은 데 시리거나 이러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음식을 잡숫고 소화를 시켜서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쫙쫙 팔다리로 보내줘야 되는데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발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이제 다리 같은 데가 잘 시리거나 심하면 저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이분도 좀 그런 편에 속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대장이 조금 길고 찬 편에 속해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가 있고 방광 기능도 조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춥든지 신경 쓰실 일 있으면은 소변을 좀 유난히 자주 보시거나 또 날씨 따뜻하고 맘 편하면 또 괜찮고 이제 그건 병은 아니지만 그렇게 올 수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소변 참기가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뭐 조절을 하셔야 되지만 네. 지금 불편하신 건 발끝이 이제 시리고 여름에도 뭐 때로는 양말을 신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 있고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하체 힘이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느니까 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약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힘드실 수가 있죠. 우리가 체중 조절할 때요. 2가지 하잖아요, 주로. 음식 안 드시고 또 운동 많이 하시고. 근데 물론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식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때에 맞게 적당히 식사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되고요.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살 빼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 저녁 되면 허기져요. 막 먹어요. 그거는 소용 하나도 없고 살 더 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중 조절하실 분은 아침 꼭 드셔야 되고 점심은 아침보다 조금 적게 안 드신다 그러면 저녁을 안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근데 배고파서 잠 못 자요 이러는 분들 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 같은 거 한 반 컵 정도 따끈하게 데워서 좀 드시거나 그래서 허기만 면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운동 중요하죠. 이분은 뼈대가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운동한다 그러면은 많이 해야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힘만 길러줘야 되니까 이제 하체가 약하신 분은 그냥 살살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이 분해되려면 40분 정도 지속적으로 걸어줘야지 되는데
10분, 20분 막 땀 흘리고 운동하다가 쉬면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땀 빼지 말고 천천히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살이 빠질 수 있는데 요새 보니까 막 PT도 하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건 여자 운동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몸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동안에는 물론 살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만두면은 요요가 생겨서 훨씬 더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도 지금 불편하시니까 운동 같은 거는 살살 걷는 운동 하시고 요새 또 계단 오르는 게 좋다고 막 계단 오르내리시는데 그것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건 좋고 될 수 있으면 나무 계단이나 흙 계단은 괜찮죠. 그런데 콘크리트 계단을 너무 오르내리면 무릎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은 얼만큼이 적당한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자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은 만큼이 적당한 거예요. 뭐 1시간, 30분 정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 보완을 하시는 차원에 우리가 50이 넘으셨다는 얘기는 몸이 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잘 보존을 해야 노후에 고생을 안 하시는 거지 여기에서 조금 삐끗 잘못하면 이제 노후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관절 다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좀 줄이시되 이제 식사도 저녁 안 드시도록 하고 해서 체중 조절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시고. 예, 예, 예. 다른 분 또 누구 계신가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수동에서 온 박혜경인데요. 네. 저는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네. 그 오른쪽 그 반은 괜찮은데 네. 왼쪽 반 쪽이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네. 이렇게 땡기고 다리 같은 경우는 땡기고 네, 네. 뭐 이거는 50견도 아니고 뭐 엘보도 아니고 뭐 하여튼 팔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여기가 좀 잘 많이, 움직이기가 예. 힘드시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항이나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붙여 놓으면 또 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네.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다리는 한 5년. 네. 오래되셨네요. 다리는 그 한약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팔까지 불편해지셨고 예. 그러셨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생리 잘하고 계시지요? 네. 예. 진맥을 딸랑딸랑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은 하셔야 돼요. 오른손 보여주시고요. 여자분들은 생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빠져나와도 안 되고 또 빠져나올 게 들 빠져도 안 되고. 예. 네. 이분도 아랫배가 많이 차시네요. 예.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요. 조금 이제 이분도 긴장을 좀 잘하시는 편이고 좀 네. 민감하신 편이거든요. 감정의 기복도 조금 있는 편이시고. 네. 예. 그리고 허리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불편하신 게 왼쪽으로 팔다리시지만 네. 허리맥도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삐끗하기 쉬워요. 아.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예.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예요. 그게 잠시도 안 그러세요? 할 거 있으면 가만히 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지런한 게 아니고 아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할 일 있어도 힘들면 안 하는 분이 있고 할 일 있으면 꼭 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골다공증 오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증상이 요 왼쪽으로 더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일단 한의학에서는 이제 보혈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피가 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리 우선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간 기능이 조금 약해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간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은 우리 몸에서 피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해독을 해주고 깨끗하게 청열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빈혈하고는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데 피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체력 딸리며 쉬어야 되는데 안 쉬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어깨까지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소화기가 이렇게 썩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잡수는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잘 드시다가도 기분 나쁘면 체하거나
입맛이 딱 떨어지거나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숫는 거를 항상 이제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한 번씩 과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한 번씩은 이제 과식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 또 네. 먹기 싫으면은 안 먹다 몰아서 네. 먹거나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일정하게 이제 때가 되면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고 네. 양은 이제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죠.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이제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은 분들은요.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서 이제 뽑아져서 피를 만들어서 곳곳에 보내고 이런 걸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 우리 뼈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누가 해요? 피가 하잖아요. 우리 몸의 곳곳을 덮여주는 역할이거나 뭐 영양분 또 노폐물을 이리저리 이제 뭐 탄산가스 같은 걸 뭐 허파에 옮겨주거나 이런 거는 다 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충분해야 모든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움직임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네. 예, 그다음에 아랫배는 좀 차시니까 항상 음식 같은 것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좀 있으니까 여기 화가 잘 쌓이시는 예.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일단은 한 5년 정도 되셨으면 치료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우선 이제 가까운 곳에서 침 치료를 좀 하시거나 네. 근데 침도 이제 많이 맞았는데. 그러셨어요. 네. 예. 그 이제 저기 진단을 제대로 받고 이제 치료를 잘 하시면 아마 네. 좋아지실 수 있고 그래서 침 치료를 우선 해보시고 근데 5년 정도 되셨으면 침만 갖고는 좋아지긴 좀 힘드실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아직 생리를 하시지만 50이 넘어서 이제 폐경이 되시면 그땐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무릎하고 발바닥, 네. 엄지발바닥이 아파요. 아, 그러세요? 예. 연세가 어느 정도 50대 되셨어요?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시고요. 예. 그러면 무릎이 어떨 때 제일 불편하세요? 그냥 많이는 안 아프고요. 네. 조금 불편하다 생각. 좀 걸음 걷거나 이제 뭐 굽혔다 폈다 일어나 하실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예. 발바닥은 어떻게 불편하세요? 엄지 발가락으로 걸어 네. 다닐 때 아, 걸으실 때 엄지 그것도 오래 안 되신 거예요? 발가락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맥을 해드릴게요. 예. 오른손 보시고요. 네. 오늘은 세 분 다 좀 긴장 잘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이분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썩 튼튼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잡숴야 되는 분이시고, 예, 우선 이제 불편하신 것이 발바닥, 무릎 이렇게 불편하신데,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이제 맥 보면서 소화기가 별로 안 튼튼하시고 이제 긴장 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릎 아프신 거야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셔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뼈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실 수 있는데 이분도 골다공증 오기 쉬운 체질이세요. 그러니까 예, 가만히 안 계시는 분일 거거든요, 이분도. 그리고 이제 아까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제 걸으면 아프시다고 했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느 발가락이 불편하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럼 특히 엄지발가락이 불편하시면 이거는 비장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비위 그럼 소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맥 보면서도 소화기가 별로 안 튼튼하시네요 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본인의 약한 쪽으로 증상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걸을 때 발바닥이 아파도 거기하고 연관된 쪽이 더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장은 생각이 많은 분들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이제 왜 가끔 보면 안 입고 온 꼴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비장 기능이 허한 분들이에요. 조금 이제 그러신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반듯하신 변에 속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할 거는 꼭 하고 이제 이런 성향의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입고 온 꼴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이 참 기가 막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장 기능이 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과식하시지 않도록 항상 때 되면 식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바닥이 그렇게 불편하신 건 좀 오래되신 게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게 좀 오래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아프다고 거기 치료해봐야 별로 효과 없어요. 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드려야 이제 발바닥도 편하고 엄지발가락도 편해지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 같은 거는 골다공증 오기 쉬운 체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선천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타고났는데 뼈가 약해지는 분이 있고, 또 뼈를 약하게 타고 나서 그쪽으로 문제가 오는 분이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만 안 계시고 움직임이 많으셨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그러셨죠? 네.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 그릇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릇을 넘쳐서 활동을 하면 이제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골다공증이 똑같이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지 다 달라요. 튼튼하게 타고 오신 분이 약해진 거는 자꾸 채워드려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근데 원래 약하게 타고난 분들은 골다공증 잘 안 와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혈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를 충분히 채워드려야 그 이제 영양분도 뼈에다가 잘 공급을 해주면서 뼈가 튼튼해지죠. 그래서 앞으로 허리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무릎도 지금 이제 아프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만 허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하체가 힘이 빠지기 쉬운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주제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데 좀 편안하게 사시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심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다 건강하시기 기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